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고강도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발을 위한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맞불 차원의 대규모 훈련이나 고체 ICBM 발사 또는 ICBM 정상각도 발사, 정찰위성 발사,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이 ICBM을 태평양으로 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여정은 그렇게 할 경우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되자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이 현실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목요일 남한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도발을 벌였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보름 만에 다시 낸 담화를 통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습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의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11일간 진행돼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맞춤형으로 치러지고요. 특히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돼 실시됩니다. 한미 연습에 앞서서는 다양한 미군의 전략 자산과 여기에 준하는 무기가 전개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와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 무인기 MQ-9 리퍼, 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 B-52H 등으로 다양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화요일 담화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과시성 군사행동으로 규정한 뒤 최근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면서 맞대응 차원의 고강도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미의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고도 위협했습니다. 평양 방송에 보도된 김여정의 담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군과 남조선 괴뢰 군부의 활발한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 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에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하겠다고 했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태평양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지난달 20일 담화를 냈는데요. 당시 담화는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의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한 남측 전문가들을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국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ICBM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로 쏴 태평양상에 떨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담화에 대해 정말 미친 발언이라고 우리 정부 측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의 이번 주 담화는 사실 한미 연합 연습보다 여기에 대한 경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단 전제를 깔았고요. 이어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 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군사적 행동 규범이 설정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엔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전해주신 대로 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발끈했죠. 네, 그렇습니다.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는데요. 훈련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미국 폭격기가 전개될 때와 유사하게 한국 F-15K 등 한미 항공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폭격기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작년 12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기도에 사전 경고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 날인 화요일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B-52H의 전개를 언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B-52H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데요. 북한 외무성은 담화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의 무책임한 행위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어서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계속 방관신된다면 한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한의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하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일요일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도 유엔이 한미의 주권 침해 행위와 무력 시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미에 대해 합동 군사연습을 즉각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최근 들어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시작이 되잖아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한미 연습에 대해서 대응해서 북한이 대규모 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화요일 국회 정보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또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이 엔진을 사용하는 ICBM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달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요. 역시 작년 12월인데요. 북한은 발사체 2발을 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심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다음 달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여정의 예고대로 사거리를 축소한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이 월요일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우주 개발을 위한 국제법적 자격과 우주로켓 개발을 통한 능력도 갖췄다고 강조했는데요.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을 발사하거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핵폭발 실험이 가능한 4번 갱도도 활용을 위해 진입로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600mm 방사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위해서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이 화요일에 파주 사격장에서 포사격 도발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합참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이 도발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라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화요일 느닷없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일 오전 우리 군이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매우 엄중한 무력 도발 행위라면서 당장 중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의 발표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은 없었다면서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한미 연습을 앞두고 무력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목요일 평안남도 강서군 인공호수 태성호 기슭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우리 육군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은 고도
25km 안팎으로 120km 정도를 서해를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한미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합참은 발사 초기 한 발이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 여러 발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동시 시험 발사가 우리 공군 비행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력 습격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훈련 실시 주체가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는 화성 포병 부대 산하의 제8 화력 습격 중대라면서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차해 발사를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동행했고요. 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샌들을 신은 채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여정은 지난달 저가 행동을 사사건건 주시하고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을 들여다보면 목요일 남한의 공군지 기지를 타깃으로 삼은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 6발을 쏘긴 했지만 앞에서 내놓았던 위협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기보다는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최악의 식량난 속에 도발 여력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 있지도 않은 포사격 도발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전과 다른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긴장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이봉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